안녕하세요. KGB 연합모의고사 4교시 해설을 맡은 박규익 기술사입니다. 이번 4교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120회부터 130회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를 선정하였고요. 대부분 응용 문제에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응용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관리에 교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응용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 관리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출제했고요. 기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련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관련해서 첫 번째 SBOM, 그 다음에 공급망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강화 방안. 134회에서도 문제가 나왔죠. SBOM 기반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련해서 떻게 위험 관리를 하는지, 그와 유사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SBOM이 요즘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SBOM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SBOM 자체가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에 대해서 같이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O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SBOM이니까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성 요소, 그다음에 그 관계를 명시한 문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BOM의 구성 요소, 주요한 버전, 그다음에 저작권자, 공급자명, 이렇게 구성 요소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관련해서 이제 보안 위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생명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실질적으로 각 공급망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니까 각 공급망 위에서 나온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전체 공급망 전체의 보안 위험을 관리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제품 및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강화 부분도 내용들을 좀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그 다음에 SBOM 관련된 아마 모의고사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개념도가 주로 많이 쓰이는 개념도입니다. SBOM에 대한 개념과 같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공급망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이렇게 최소 요건들이 있거든요. 이 그룹핑에 따른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위험 관리 요소들도 함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설명한 해설지니까요. 이 부분들 잘 참조하시면 나중에 가이드라인 관련된 문제도 해결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의 차이점, 그다음 표본, 그다음 p-value, 1종 오류, 2종 오류. 이것은 이제 통계 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각 변수나 집단에서 수량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부분이 기술 통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추론 통계에서는
아까 이 모집단에서 실제로 모수를 통해서 이 표본에 나온 값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이런 부분이 이 추론 통계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추론 통계의 개념적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 집단이 나오고 표본 집단을 이제 다양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 통계를 나타내고 다 이를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추론 통계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한 사전 각각의 표본 추출하는 방법들 또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P밸류와 일정 오류, 이종 오류입니다. P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무가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기무가설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그래서 기물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잘못 결정될 확률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유의 수준으로 나타낼 때 쓰는 값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P밸류를 설명할 때 기물가설과 대입가설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해당되는 유의 수준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과 P밸류를 비교를 해서 해당되는 유의 수준이 과연 의미가 있는 수준인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 P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도표, 그 다음에 1종 오류, 2종 오류 또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통계와 추론통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출문제도 해설지로 추가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술통계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그 통계 값들에 대한 기술적인 처리를 하는 절차이고, 추론 통계는 모집단을 해당되는 값을 통해서 표본에서 모집단을 추측하는 통계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요. 네. 해당되는 내용도 추가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 3.0 3.0이 요즘 신문에도 좀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웹3.0의 도입 배경 및 개념, 주요 특징, 기술 요소, 그다음에 웹3.0 기반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웹3.0의 이제 개념들을 보면은 일단 웹3.0이 사용자 중심 개인화 서비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부분. 블록체인과 많이 엮여 있는 웹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웹 3.0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웹 3.0의 이 특징으로 나오는 내용들, 탈중앙화, 그다음에 기능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특징을 기술해주고 각 특징에 맞는 기술 요소들, 탈중앙화, 그다음에 지능화, 그다음에 관련된 서비스들, 메타버스를 등 이런 기술 요소들을 풍부하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활용 방향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죠. TCP, UDP, SCTP. TCP, UDP, SCTP랑 TCP, UDP, SCTP 비교하는 거. 실질적으로 TCP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결 지향형이라는 거죠. 연결의 신뢰성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 UDP는 메시지를
빠르게 전송해주는 메시지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SCTP는 이 두 개의 를 장점을 혼합한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의 특징들 살펴보시고요. 연결 제어 이 부분, 그다음 순서 제어,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UDP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로 실시간 전송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연결형 서비스,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내는 데 주요한 목적을 쓰고 있기 때문에 UDP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SCTP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비교. 그래서 이런 비교표를 활용해서 TCP와 UDP, SCTP의 차이점을 숙지하시고, 이 문제가 비교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선 충전 기술. 무선 충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관리 문제에서 어울리는 문제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응용 문제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용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데 관리에서 안 나왔던 문제는 교차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하드웨어 용량 상전 문제도 지난번 133회에 나왔을 텐데 해당되는 문제가 응용에서 계속 출제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유사하게 무선 충전 기술도 포함을 했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뭐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거 무선 충전 기술은 유형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는 형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표준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 부분도 있고 이것도 126회에도 나왔죠. 응용에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서 유형별 비교하는 부분들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엣지 컴퓨팅. 요즘 AI 기반 서비스들, AI 컴퓨터를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엣지 컴퓨팅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특징과 그다음에 그 배경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시고 각각 엣지 컴퓨팅에 대한 장단점, 그다음 사례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음,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이 부분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해설지에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 구성 요소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엣지 컴퓨팅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모바일이라는 측면을 이제 강조해 주시고 특히 이제 모바일이니까 네트워크 환경도 추가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4교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동안 모의고사 시험 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